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대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기우 교육부 문후회 회장님과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래 교육 혁신이 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기우 교육부 문후회 회장님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이해찬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고 인천재능대학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동성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장님 그리고 인천대학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대학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육 선진국 중심으로 대학 혁신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이 된 우리 입장에서도 대학 혁신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혁신의 여건은 아직 조성이 안 된 듯합니다. 대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사슬이 풀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교육부가 있습니다. 두 분 그 총장님께서는 현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먼저 조동성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시대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오늘 화두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어떤 수단이 있죠. 하나는 지원이고 또 하나는 규제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본적으로 이 규제를 보면요, 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하는 규제인데 이게 소위 후진국형, 또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연대에 쓰던 그런 규제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선진국형의 규제가 있죠. 저는 이걸 건안 절환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건강, 안전, 그다음에 절약, 환경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건 아주 건전하고 필요한 규제입니다. 세 번째 규제가 이제 아주 상당히 그 어려운 규제인데 이건 뭐냐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가 나오는 거고 아마 오늘 이 규제 이슈는 이 세 번째 규제인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규제 개발연대의 그 인허가권도 이 교육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을 허가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발연대식의 이런 인허가권은 전부 이제 준칙주의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평생교육과 같은 그런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허가가 아니라 이제 준칙주의로 원하는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로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초점은 이제 이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학교가 상황이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정치적 이유, 정책적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 이유는 이제 아마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정치적 규제가 반값 등록금이었을 거예요. 등록금 동결하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 예산이 굉장히 위축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규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수도권 인구 억제책 때문에 이제 수도권의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제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대학의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와 이제 규제가 따라오는 이러한 이제 약간의 이제 전 정책적 규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그 우리나라 규제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부가 이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 거기에서 따르는 규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조장님께서는 그 교육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그래서 규제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행사되는 데 있어서 규제와 연관한 교육부의 문제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총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대학은 70여 개 나라의 학생들이 캠퍼스도 없이 세계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르바 스쿨의 입학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네르바 스쿨은 2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합격률이 어떤 통계에서는 1%, 2%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대나 MIT의 합격률이 4 내지 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1년에 등록금이 8천만 원, 미네르바 스쿨의 1년의 등록금은 그 절반 이하인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스쿨이 2011년에 설립이 되었으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는 대학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설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학 정원은 물론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 등 평가 방식, 학점 부여 방식도 통제 규제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의 이기를 말할 때 교육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낡고 경직된 규제와 간섭이 골자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낡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해 양성하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국가 간 지식 경쟁의 흐름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직된 교육 제도 안에서는 선진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체제가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대는 광속으로 변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가 탄력성과 수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를 할 만큼 관심도 큽니다. 그런 반면 교육 정책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교육 정책이 조석 변개해 와서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정책 실행과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에서도 각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 직원들이 행사 참석 또는 감사나 조사로 대학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교육부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장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의 계획과 변화에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대학가 최대 이슈였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선정 범위도 발표가 나는 순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늦춰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공론화가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네, 아주 요목조목 그 교육부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부의 정책은 뭐 변함이 없다. 또 교육 정책의 안정성, 공공성 문제, 또 역량 진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교육부 역할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행보의 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